2022년 국가직 9급 화학공학 일반 기출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생각해본 이번 화학공학 일반의 난이도는 대충 중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는 금방금방 빨리 풀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몇몇 문제는 좀 생각을 좀 해야 풀리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네, 한번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체의 농도 400ppm에 해당되는 백분율 농도. ppm은 단위가 리터 퍼 밀리그램이죠. 그래서 이거를 백분율 농도, 퍼센트 농도로 환산할 때는 여기다가 10의 -4를 곱해주면은 단위 환산이 됩니다. 그 정답은 400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답은 0.0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체크 밸브는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네, 이거는 자주 나오니까 많이 그냥 암기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글러브 밸브는 유체의 흐름을 수직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사용된다. 아니죠. 수직 방향으로 바꾸는 거는 피스톤 밸브입니다. 그러니까 글러브 밸브는 흔히 수도꼭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도꼭지. 유체의 흐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차단입니다. 차단. 수도꼭지를 예로 들면은 한번 돌리면은 차단되잖아요. 그 물의 흐름이.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바꾸는 거는 이제 글러브 밸브가 아니라 피스톤 밸브이고요. 정답은 2번이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4번도 쭉 보면은 안전 밸브는 유체의 압력이 설정 압력을 초과하면 개방됩니다. 그래야 안전해지니까요. 그 다음에 게이트 밸브가 반 정도 열렸을 때는 유체의 흐름이 흐트러져서 와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와류 대신에 같은 말로 그냥 에디가 생긴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2번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문제 풀 때마다 난이도를 제 스스로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하고요. 문제 2번도 하입니다. 네, 문제 3번 흑체의 온도를 2000에서 1500으로 낮출 때 2000 켈빈 대비 1500 켈빈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 복사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배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온도의 비가 4대 3이니까 결국은 4의 4승 대 3의 4승으로 비례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면은 256분의 81. 정답은 1번 바로 나오고, 문제는 난이도는 최하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이상 반응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반응기 내 온도와 반응물의 농도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죠. 반응 속도라는 게 V는 K 곱하기 농도의 차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도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니까 맞는 설명이고, 농도 또한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니까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K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요. 반응 속도 상수는 이제 온도하고 이제 비례 관계가 되니까 어쨌든 온도하고 농도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2번 회분식 반응기에는 반응 시간에 따라 반응물의 농도가 달라진다. 회분식 반응기는 이게 -RA는 -dt분의 dCA잖아요. 식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반응 시간에 따라서 반응물의 농도가 달라지죠. 2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3번 PFR에서는 반응물이 흘러가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쵸? 왜냐면 PFR에서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반응이 쭉 일어나는 이제 형태를 띠게 됩니다. 3번도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4번 CSTR은 정상 상태에서 반응기 내부와 출구의 반응물 농도가 다르지 않고 같죠. CSTR의 특징인데 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고, 그럼 들어가자마자 여기 CA 초기 농도라 치면은 나올 때 CA로 칠게요. 바로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농도가 CA로 훅 떨어집니다. 훅 떨어지다가 이제 출구에서 이 훅 떨어진 농도로 이제 바로 나오게 되는 정상 상태에서 CSTR 거동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르다가 아니라 같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하니까 정답은 4번이고, 제가 생각하는 문제 4번의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 다음 중 차원이 다른 것. 단위를 아셔야 되는 문제인데 연용량의 단위를 묻고 있어요. 연용량은 지금 몰당 연용량이 아니라 그냥 연용량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일 퍼 도시거나 아니면 켈빈이겠죠. 뭐 주일 퍼 도시로 일단 할게요. 주일 퍼 도시. 그렇죠. 그러면은 차원은 에너지랑 이제 온도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상수는 차원으로 나타내 보면은
PV는 nRT에서 지금 이게 R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줄 단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줄 단위로 표현을 해보면은 줄 퍼 몰 켈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모순 되겠죠? 그러니까 같지 않은 차원이 되겠죠? 왜냐면 1번은 몰이 없고 2번은 몰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3, 4번을 비교해주면서 한번 답을 낼 수 있겠는데, 그래서 3번 몰 엔트로피. 엔트로피라는 게 열량량이 온도잖아요. 지금 Q는 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당 엔트로피니까 몰 퍼 그 다음에 켈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원이 줄, 몰, 온도죠. 그러면은 2번, 3번하고 단위가 차원이 같아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1번이 차원이 다른 게 되겠고요. 여기까지 찾아주면은 바로 저는 다음 문제 넘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를 푸는 그런 시간이니까 4번도 해보겠습니다. 4번 볼츠만 상수는 아보가르도 상수의 곱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근데 볼츠만 상수가 뭐 스테판 볼츠만도 있고 그냥 볼츠만 상수가 있는데, 스테판이 없고 그냥 볼츠만만 있으면은 PV는 NKT입니다. 그래서 이 K가 볼츠만 상수인데, 결론적으로 이상기체 방정식하고 비슷하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R하고 K하고 차원이 같습니다. 그러면은 차원이 같으니까 얘를 줄, 몰, K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보가르도 상수를 곱하래요. 근데 이게 문제가 좀 불친절한 게, 그러니까 아보가르도 상수가 이건데, 이거는 무차원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무차원수.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는 그 몰로 환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몰 마이너스 1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답을 내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그냥 무차원수라고 그냥 생각하고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곱해주면은 이 단위가 나오고요. 결론적으로 2, 3, 4번은 줄, 퍼, 몰 곱하기 켈빈, 에너지랑 이제 몰하고 온도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는 1번이 되겠고, 이에 해당되는 난이도는 중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6번. 그림과 같은 원유관 속에서 이제 충류 상태로 이제 흐르고요. 그 다음에 질량 속도도 나와 있고, 그리고 직경이 D의 관중심 지점 B를 지나는 유체의 질량 속도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문제 좀 오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2차원 공간이면은 중력과 속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직경이 같다 할지라도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좀 그렇지만은 답을 내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풀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따져주면은 마찰 손실도 무시하고 중력 가속도도 무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를 풀어보면은 지금 질량 유속이 있겠죠. 질량 유속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곱하기 단면적은 일정하다. 이걸 이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직경이 4고 이제 각각 1이잖아요. 그럼 4대1 관계죠. 그럼 단면적은 16대1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A를 지나는 게 2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32만큼 흐르고요. 16 곱하기 2니까. 그리고 각각 32는, 그러니까 이게 전, 후 갈라지잖아요. 그 여기 그러면은 1 곱하기 V, 질량 속도 여기 MB,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가 직경이 같으니까 똑같이 여기도 M 닷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걸 계산해주면은 32는 2 곱하기 M 닷. 그래서 M 닷은 16km 세크 미터 제곱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한 난이도는 중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7번. 단면적이 일정한 수평관을 흐르는 유체에 하겐푸아지식이 적용될 때 각각 어떤 조건이 2배씩 커졌답니다. 이때 부피율량은 몇 배로 커지는가? 식을 전개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하겐푸아지식을 쭉 쓰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삭제되는 건 삭제해주고, 그 다음에 양변에 직경의 제곱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D4, 그 다음에 압력 변화. 상수는 어차피 일정하니까 상수도 그냥 일정하다 치고, 점도도 일정하답니다. 일정하다 치고,
그 다음에 평균 속도 곱하기 D의 제곱은 결국에는 유량하고 비례하잖아요. 왜냐면 유량은 평균 속도 곱하기 단면적이니까요. 단면적은 D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쓰면은 Q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부피 유량이니까 이거에 대해 식을 써주면은 이런 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 2배, 길이 2배, 압력차 2배니까 얘는 삭제되겠고, 그러면은 반지름하고 어차피 직경은 똑같은 길이 차원이니까, 그러면 반지름 2배 된 거는 결국은 직경도 2배 됐다라는 뜻이 되겠고, 그러면 이게 4제곱이니까 부피율량은 16배가 커지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8번. 유체의 열 확산 개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쵸? 1번은 당연히 맞는 설명입니다. 왜냐면은 흔히들 이제 플란트 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점도와 이제 열 확산 개수의 비인데, 이 동점도가 차원이 여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차원수니까 당연히 얘도 무차원이 되려면은 동점도 개수랑 이제 차원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차원이 같은 게 있죠. 물질 확산 개수가 D, 얘도 차원이 얘로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원이 얘랑 똑같은 게 얘랑 이 세 개는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유체 열 전도도, 그 다음에 밀도, 점도를 이용 계산할 수 있다. 이 역시 플란트 수에서 나온 개념인데, 원래 플란트 수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K분의 CP 뮤. 그 다음에 양변에 이거를 나누기 밀도를 해줄게요. 해주면은 점도분의 밀도는 동점도잖아요. 동점도. 그 다음에 CP는 그냥 분모로 내리면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밀도로 나눠줬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랑 같죠? 그러면은 결론은 얘가 열 확산 개수입니다. 그러면은 열 전도도 K 들어가고, 그 다음 밀도 들어가고, 점도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점도 대신에 열 용량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거는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유체의 밀도가 클수록 열 확산 개수는 더 작다. 그쵸? 얘가 더 커지면은 당연히 반비례 관계니까 열 확산 개수는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4번, 유체 운동이 없을 때의 열 확산식에서 개수로 사용됩니다. 이게 열 확산도의 정의니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그 다음 문제 9번. 단면적이 이렇고 길이가 이런 원형 칼럼 내부에 A와 B 협착제를 각각 1m씩 충진하였답니다. 그래서 이때 밀도가 나와 있고, 전체 칼럼 내부에 공분율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참 문제가 애매한 게,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원형 칼럼이 있다 칠게요. 그러면은 1m 충진한 게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건지 1m씩 A, B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답을 내려면은 당연히 출제자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뭐 똑같이 원형간 칼럼처럼 여기 뭐 원통형으로 A 채웠다, 여기 B 채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원형관 형태로 채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1m씩 충전을 했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공격률을 묻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공격률에 대한 식이 있잖아요. 1 빼기 뭐 진밀도, 그다음에 겉보기 밀도,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으면은 이거는 절대 못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격률에 약간 좀, 왜 공격률이 이런 값이 나왔는지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지만 풀 수 있는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상이 잘려가지고 약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채웠다고 이제 이 문제에서는 그거를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공격률을 구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률에 대한 정의가 1 빼기 이제 진밀도, 그 다음에 겉보기 밀도잖아요. 이렇게 단순 암기로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접근하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식을 이용하는 건 맞는데, 이거는 계산을 할 때는 각각 이제 단위별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A랑 B를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은 먼저 A의 진밀도를 먼저 구해보면은 1000이죠, 1000.
그쵸? 1000. 그쵸? 그 다음에 겉보기, A의 겉보기 밀도. 그래서 A의 겉보기 밀도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지금 A가 지금 1m씩 충전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A에 대한 부피가, 단면적이 0.1이니까 부피는 1m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0.1 미터 세제곱이죠. 근데 이때 질량이 61입니다. 60kg.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은 A에 대한 겉보기 밀도는 600이죠. 근데 여기서 또 600을 바로 쓰면 안 되고, 지금 저희가 임시적으로 이거 나눠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꽉 차 있어요. 꽉 찬 거 중에 A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곱하기 반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예 그냥 이 전체 부피가 있잖아요. 전체 부피. 이 전체 부피가 0.1 곱하기 2죠. 그렇죠? 그 중에 여기 A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가 60이죠. 그러면은 계산해주면은 300이고, 같은 논리도 B도 0.2에서 여기 50이죠. 계산해주면은 250. 결론적으로 이제 A에 대한 진밀도 대비 겉보기 밀도는 1000분의 300. 그 B는 여기 2500이죠. B는 그쵸? 2500분의 250. 그러면은 계산해주면 0.3이랑 0.1입니다. 그래서 얘를 합해준 게 플러스 지울게 여기. 얘를 합해준 거랑 플러스 공분율이 1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공분율은 0.6이 나오죠. 퍼센트로 묶고 있으니까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좀 까다로운 문제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난이도는 저는 문제 9번에 대한 난이도는 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0번. 하루는 웰펌프로 온실을 난방하고 있다. 280 저열 열원이고, 그 다음에 온실의 열 손실이 6000 와트이고, 300켈빈으로 유지하기 위해 열펌프를 가동하는 필요한 세수 동력. 열펌프니까 효율은 T고 T저, 그쵸? 같은 말로 이제 Q고, T저가 아니죠. T 곱빼기 T저. 그 다음에 효율은 동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온도 차이가 20이고, 그 다음에 T고가 300이니까 효율은 15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온실의 열손실이 6000W. 그쵸? 열손실이 6000W니까 Q고는 60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동력 W.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400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좀 숫자로 표현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열펌프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고, 저열 온도가 이렇게 있다 칩니다. 그러면은 얘를 유지하고 싶대요. 그쵸? 그러면은 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얘 때문에 열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Q고, 그러니까 결국은 Q 손실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Q고가 따라서 손실되는 열량을 뜻하고, 그래서 6000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동력의 계산이 나오고, 나눠주니까 동력은 40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0번에 대한 난이도는 저는 중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11번. 대형 개방 탱크 바닥에 연결된 두 개의 소형 노즐 A, B를 통하여 동시에 배출시킵니다. 단면적은 2배고, 이때 유속하고 유량에 대한 비교를 하는 문제고, 흔히들 이게 토리첼리관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개방된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속도가 거의 빵으로 근접을 하고, 지금 바닥에 연결됐대요. A, B가. B가 더 단면적이 크죠. A가 단면적이 더 크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A, B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물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토리첼리의 공식이 있잖아요. 결론만 말하면 이게 높이가 h라 치면은 속도는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2GH로 같아요. 이제 A하고 B는 높이가 같기 때문에 속도는 같고, 유량만 단면적에 비례하겠죠. 유량이 이제 속도 곱하기 A니까 단면적.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노즐 A와 노즐 B 출구 요소는 같습니다. 루트 2GH로. 정답은 1번 바로 나오고, 유량은 다르죠. 단면적이 2배니까 다르겠죠. 중력과 속도와 관련이 있죠. 여기 루트 2GH.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2배가 아니라 같죠. 이거는 그냥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토리첼리라는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문제 보자마자 거의 5초 만에 풀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한 문제의 난이도는 저는 최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 12번. 중화하는데 필요한 황산의 부피. 보면은 OH 마이너스, 황산은 2개가 있죠. 그러면은 당량비가 2대 1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문제를 접근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5리터에 0.5. 그러면은 OH 마이너스는 2.5몰이 되겠고, 이거를 중화할 때 필요한 황산 용액은 당연히 1.25몰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분해가 되면, 이게 2배잖아요. 수소가 2개. 그러면은 1.25몰에 황산이 있어야지만 1.25 곱하기 2, 2.5몰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1.25몰에 황산 용액의 부피를 묻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바로 그냥 부피분의 여기다가 0.1 물농도 곱하기 부피 x 해주면 x가 나오죠. 그러면은 1.25 분의 0.1이니까 12.5 리터가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이에 대한 난이도는 저는 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여나 25라고 고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당량비만 조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문제 13번. 총 생산 비용을 제조 비용하고 일반 경비로만 분류를 했답니다. 일반 경비에 해당되는 것을 묻고 있어요. 제조 비용이 아닌 것을 그냥 고려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생산 설비 감가상각비, 이거는 제조 비용이죠.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5년을 투자해서 어떤 그거를 지었는데 한 2.5년 정도 해서 갑자기 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팔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2.5년 동안 뭐 손실을 메꾸기 위한 감가상각비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제조 비용에 따져가지고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잡아야 되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감가상각비는 생산 설비의 제조, 감가상각비가 이제 제조 비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번 생산 제품의 운송 및 판매 비용, 이건 제조 비용에 들어가지가 않죠. 일반 경비 중에서 운송 판매 비용에 들어갑니다. 정답이 2번이고,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구입비, 제조 비용이죠. 제품 생산을 위한, 이것도 당연히 제조를 위한 특고 사용료, 제조 비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 이에 대한 난이도는 뭐 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14번. 피드백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 기뢰 제어기는 잔류 펜처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PI 제어기는 I 때문에, 적분 제어기는 오프셋을 잔류 펜처를 없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3번 PD 제어기에서 미분 동작은 빠른 시간 내에 잔류 펜처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제거를 못하고 그냥 속도를 빠르게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게 되겠고, PID는 널리 이용되고, 그 다음에 I하고 D도 있으니까 각각 보완해가지고 이제 좋은 그런 제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고, 이것도 난이도는 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15번. 단일 성분의 이제 다상계 평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야. 상승점의 자유도는 빵입니다. 그쵸? 2 빼기 3 플러스 1이니까요. 1번은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2번. 기체는 임계온도 이상에서 응수될 수가 있다. 아니죠. 임계온도 이상이면은 흔히 말하는 초임계 유체입니다. 초임계 상태에서는 응축도 기하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아니라 이하가 되겠죠. 이하. 옳지 않은 거를 묻고 있으니까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 이 시점에서 온도가 내려가면은 평형 상태의 증기가 응축된다. 이거는 PT 선도를 그려보면은 T, P, 그 다음에 여기가 베이퍼, 그 다음에 여기 리퀴드. 지금 이 시점이 여기죠. 그쵸? 기상 상태에서 이제 이슬점을 거쳐가지고 액상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 딱 지점, 여기가 듀포인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은 점점 리퀴드로 증기의 응축이 일어나면서 이제 완전한 액상이 되겠죠. 3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순수한 성분의 증기와 액체가 평형 상태일 때 압력을 증기합이라고 하죠. 이건 증기합에 대한 정의고요. 정답 2번이고, 이거에 대한 저에 대한 생각은 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문제 16번. 상대습도 H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포화 습도에 대한 절대 습도의 B. 이거는 상대 습도가 아니라 비교 습도 HP죠.
그러니까 AHP는 포화 속도분의 이제 절대 속도. 이거를 비교 속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아니고, 2번도, 이거는 그냥 절대 속도의 정의죠. 2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포화 증기압에 대한 수증기 분압 대비.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PS, 포화 증기압 분의 수증기 분압. 이게 HR이죠. 그래서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조기체 1kg에 동반되는 수증기 질량의 키로수 나타내는 게, 이게 H. 이게 절대 속도. 단위는 이제 수증기, 그 다음에 드라이 에어 킬로그램. 4번은 절대 속도에 대한 정의고요. 그래서 맞는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난이도는 뭐 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17번. 단일 유체가 원형관 내부에서 난류로 흐를 때 벽 근처와 난류 중심에서 속도 구배와 온도 구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거를 풀 때 약간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면 편한데, 원통관 내부잖아요. 원통관이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 내부에서 난류로 흐른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서 이제 어떤 그런 흐름 상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속도는 그냥 가장 이상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흐를 거예요. 중앙이 제일 크게. 그쵸? 전단 능력도 여기서 물어보진 않고 있는데, 전단 능력은 표면이 제일 크겠죠. 벽하고 붙여지는 이 지점이 가장 크고, 중심에서 그 0으로 수렴항을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물어보는 건 속도니까 지워주고, 일단 속도 구배를 따질 수가 있겠죠. 이거는 Y, 그 다음에 이쪽은 V잖아요. 이거를 좀 뒤집어 보면은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V, 그 다음에 여기 Y. 그쵸? 여기 가운데. 그럼 난류 중심이 여기잖아요. 여기 난류 중심. 그 다음에 이쪽이 벽. Y 포인트. 여기는 난류의 그런 코어라고 하죠. 코어. 그래서 보면은 구배를 따져주면은 구배가 이거잖아요. dy분의 db. 그쵸? 이 구배인데,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서 이제 구배가 빵이 되죠. 그래서 난류 중심에서는 구배가 빵이 됩니다. 그러면 속도 구배는 벽이 더 크죠. 난류 중심보다. 그쵸? 속도 구배. 월, 그 다음에 코어. 그 다음에 온도 구배도 있겠죠. 온도는 푸리에 법칙에서 Q는 K, A, DX, D치잖아요. 여기서 그냥 DX를 여기로 칠게요. 똑같이 이제 온도 분포도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하고 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얘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난류 상태에서, 난류의 코어에서는 온도 구배가 빵이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온도 구배. 월 포인트가 더 크죠? 그래서 이거를 맞게 설명하는 걸로 골라주면 되는데, 속도 구배와 온도 구배는 벽 근처보다 난류 중심에서 더 작다. 그렇죠?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에 대한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착각을 해가지고 이게 구배가 아닌 속도 그 자체로 한번 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문제라 생각을 하고, 확실한 개념을 알아야지만 좀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18번. 스토크스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종말 속도가 나와 있고, 항력계수가 나와 있고, 입자 재름을 묻고 있어요. 항력계수가 나와 있으니까 스토크스 법칙이 따라가지고 항력계수 CD는 레이노즈 수분의 24죠. 이게 1000이니까 레이노즈 수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잖아요. 점선력분의 반성력. 그쵸? 이게 1000분의 24. 네, 문제 조건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밀도가 1이고 단위를 맞춰가지고 좀 따져주면은 점도가 2 곱하기 12-5, 그 다음에 속도 2 곱하기 10-3. D를 구하는 거니까 얘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 해주면은 100 곱하기 D는 1000분의 24가 되니까 D는 24분의 10,000분의 24가 되겠죠. 근데 이게 단위가 지금 미터잖아요. 미터로 계산한 거니까 밀리그램으로 환산해주면 여기다 1000을 곱해주면 되겠죠.
아, 10만이죠, 10만. 그쵸? 1000 곱하기 100이니까 10만이고, 10만 곱하기 이제 밀리미터로 환산을 해주면은 되겠죠? 100분의 24, 0.24 밀리미터가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이거에 대한 난이도는 중하 정도 되겠습니다. 공식만 알면은 그냥 풀 수 있으니까요. 문제 19번. 가와 나에서 벽의 두께 방향으로 열 흐름 속도와 열 흐름 면적이 같을 때 온도 급의 비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Q per A는 결국은 열 저항분의 BT잖아요. 이게 같다라는 말입니다. 같다. 그 다음에 각각 이제 구해주면은 델타 T1은 열 저항은 이제 길이분의 그 다음에 열 전도도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타내주면은 D와 이제 EK 플러스 DK 이거랑 이제 델타 T2 그 다음에 EDK 2분의 D EK잖아요. 그럼 T2분의 T1을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T2분의 T1은 이거를 숫자로 그냥 D1, K1로 칠게요. 해주면은 얘 넘어가니까 2분의 플러스 1 그 다음에 2 플러스 4분의 1이죠. 이거를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2분의 3 그 다음에 4분의 9 해주면은 약분 해주면은 3분의 2가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이거에 해당되는 저의 난이도는 중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0번. 비반응 속도가 1인 1차 비가역 X상 반응이 CSTR에서 공간시간 4H로 운전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전원율을 얻을 수 있는 신규 CSTR 설계할 때 2점으로 증가했대요. 얘가 이제 2.5로. 그러면 기준 반응기 대비 신규 반응기 부피를 묻고 있어요. 먼저 1차 CSTR잖아요. 1차 CSTR. 그러면은 1차 CSTR에 대한 그 식을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비반응 속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단위를 보면은 시간 차원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 다음에 1차잖아, 1차. 그러면은 반응속도 상수 단위가 있죠. 단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쵸? n 1차니까 n에다가 1을 넣어주면은 이게 농도항이 사라지면서 시간의 역수항만 남잖아요. 결론적으로 비반응 속도는 반응속도 상수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1이었잖아요. 1이고 이제 4. 그렇죠. 여기가 4. 그렇죠. 여기서 이제 조건들을 보면은 공급 유량도 같고 운전 온도도 같으니까 촉매에 의해서만 이제 K가 2.5배가 된 겁니다. 그렇죠. 전압률도 같다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4는 일정한 값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곱하면 4니까 2.5로 증가됐어요. 그럼 2.5로 증가됐으면은 이제 이에 해당되는 신규 CSTR의 공간 시간이 있겠죠. 그쵸? 그럼 공간 시간은 유량분의 부피인데 얘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공간 시간은 결국에는 부피랑 같은 비례하는 값이 되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이거를 B로 써도 무방하죠. 그쵸? 그러면 신규 설치한 그 CSTR 부피는 2.5분의 4니까 5분의 8, 1.6이죠. 그쵸? 1.6.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기존 반응기 부피 대비 그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4 공간시간 4는 결국 부피가 같은 말이니까 4분의 1.6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은 5분의 2 0.4가 나오네요. 정답은 1번이고 이거에 대한 난이도는 저는 중상 정도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접근이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충 생각을 해봤는데 좀 까다로운 문제가 따지자면은 얘랑 그 다음에 17번이랑 그 다음에 9번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 좀 85 마이너스 3개 정도는 그래도 좀 나머지는 평타 쳤으면은 좀 합격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어쨌든 한번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